두 번째 텐트. 드디어 클린스만호 출범. 어제 클린스만 그 기자회견을 수빈이, 청혜영, 그 다음에 형철이가 봤죠. 그 다음에 저도 밖에서 WBC랑 그걸 같이 틀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런을 맞은 건데, 클린스만을 보고 느낀 거, 그냥 솔직한 감정 얘기할게요. 모든 인생사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했고요. 스타는 스타구나. 솔직히 두 개 생각했어요.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스타거든요. 나도 이 사람의 스타성에 대한 거를 다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나보다 좀 윗세대야. 이 선수가 클럽 레벨에서 뛰던 거를 본 세대가 아니잖아. 위야. 근데 여유나, 그러니까 내용 말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물쩍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랬어.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야, 이게 진짜 사실 우리나라 감독 중에 이 정도 스타가 온 적은 없었어요. 제법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갔을 때 오케이, 응, 할 말 없어. 슈틸리케? 슈틸리케보다 나는 클린스만이, 몰라, 더 전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클린스만이 더 스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 가끔 우리 방송 와서 면접 어떻게 볼까요?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 남았습니다. 구술 남았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해요. 면접은 자신감이랑 구라빵이 크다. 진짜 그 얘기 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야. 뭐 꿈꾸라에서도 얘기하고 주원이 형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더 느꼈습니다. 진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봐야죠. 코칭 스태프가 발표가 됐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해외 축구, 사실 뭐 대표팀 레벨도 그렇지만 해외 축구의 가장 이 탑 레벨에서 경쟁하고 있는 클럽들에 들어가는 감독들, 그러니까 이른바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전 세계 최고의 감독들 있잖아요. 보통 본인들의 사단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팀을 전체를 바꾸니까. 근데 우리가 느꼈죠. 벤투 때를 보면서 벤버지 사단의 힘이 크다. 선수 선발, 전술 컨셉, 이런 것들이 개인의 힘이 아니야.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 제가 항상 우리 회사도 되게 작은 회사 아니야. 감히 뭐 대표팀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작은 회사인데 제가 직접 찍어서 데려온 친구가 둘 있어요. 얘가 있어야 된다. 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걔네들을 데려왔을 때 내가 뭘 바랬냐면, 나한테 그거 아닌데요? 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딴지 걸 수 있는 애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애가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야 오래 갈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나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게 뭐하러 회사 운영하나요? 네. 덕현이 아니야. 우리 PD 전체 제작 중에 2명이 있어요. 형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랑 설사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는 돌아간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독단적인 판단으로 생각보다 하기가 모든 것이 어려워. 사단의 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이 어마어마한 스타 출신의 대단한 레전드 감독이고 뭐 선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와갖고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없으면 한 나라의, 우리나라 축구 시장이 뭐 유럽에 비해서 작다고 그러지만 전 세계적인 그 캐파로 봤을 때는 한국도 K리그도 그렇고 대표팀이 내는 성적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 선수들이 뽑아오는 성적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수단이랑도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의 힘만으로 갈 수 없다. 근데 클린스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했을 때 전술은 코칭 스태프한테 너무 맡긴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클린스만의 전술은 곧 수석 코치의 전술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어요. 클린스만이라는 대단한 스타 출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더더욱 코칭 스태프의 구성이 중요하겠다. 근데 발표가 됐죠. 일단 수코 헤어초크가 들어왔습니다. 선수 시절 브레멘 에이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팀 활약도 있어요. 103경기. 그 다음에 동거형, 리동국, what the hell? 동거형이랑 잠깐 같은 팀에 있었죠. 브레멘에서. 그 다음에 LA 갤럭시 때는 또 홍연바 형, 홍 감독님이랑도 시기가 좀 겹칩니다. 감독 경험 있죠.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 대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세 이하 미국 대표팀 감독했었고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도 했습니다. 자, 클린스만이랑 같이 미국 대표팀 수코 했었고요. 브라질 월드컵 16강, 그 다음에 골드컵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핵심. 아니, 아마도가 아니죠. 핵심이야. 이번 클린스만 사단의 핵심이다.
사실 헤어초크가 있을 때 그래도 클린스만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팀 운영이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 헤어초크가 성인 대표팀에 있다가 23세 이하로 갑니다. 잠깐 부임했을 때 클린스만 부진. 그만큼 이때 당시 헤어초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클린스만이랑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전향이었어. 그러니까 뭐 같이 있을 때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들 얘기하셨겠지만 오스트리아 방송 펀딧이에요. 중요한 건 헤어초크, 클린스만 시너지 나와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덜 하는 건 어쨌든 얘기했잖아.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공식 일정 때 훈련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평가하기 어려워. 지금 와서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야 어떠다 저쩌다 얘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샘플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볼게요. 중요한 타이밍 때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막 얘기하는 거는 나는 조금 성급한 느낌이라서 뭔지 알겠다. 중요한 순간에 같이 시너지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코치 스트링가라 선수 때는 이탈리아 무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테르 유치했습니다. 감독 경험은 많아요. 세리에는 뭐 1, 2부 감독 경험 많다. 단 성공한 커리어는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한 커리어는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클린스만이랑은 15, 뭐 16, 요 정도쯤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 미 대표팀 코치. 짧았어요. 이 사람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이클 킴. 저는 이 마이클 킴을 선임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잘했다고 봅니다. 벤투호 때부터 이어서 클린스만. 일단 외국어 이 소통 계속해서 이어져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팀 자료 정리 그리고 뭐 PPT까지 아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대학 아니 혹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치르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문서를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죠. 음반 작업을 할 때도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전체 정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벤투 감독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뭐 김판곤 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거 중요해. 여러분 아카이빙의 그 필요성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 가야 될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뭔가를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 족적을 잘 쌓아놓고 기록시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새롭게 제작팀에 합류한 PD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 이거 문서화시켜서 누적해야 된다. 진짜 중요합니다. 깍쟁이 월드컵에서 나왔잖아. 내가 문서를 좀 과하게 정리를 많이 한다고. 나는 그게 없으면 위로 못 간다고 생각해. 누적 잘해야 돼요. 내 기록들이 쫙 쌓여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몰라. 근데 문서만 잘 돼 있죠? 그럼 문서만 쫙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했구나. 뭐가 문제였다. 뭐가 잘 됐다.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투호가 나름의 아주 좋은 성과를 냈잖아. 그럼 이걸 이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네.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하더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벤투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 열어두면서 생각을 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스타 하나 왔죠. 쾌프케. 근데 여기서 약간 놀랐는데 어제도 청이 형이랑 그 보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얘기했는데 쾌프케가 있어요? 90년대 독일 대표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 96 우승의 주역이죠. 독일 대표팀 골키퍼 코치였다. 그리고 독일이 이제 골키퍼 항상 풀이 넓죠. 독일의 우수한 키퍼들 지휘했다. 네. 따지자면 노이어. 골키퍼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됐을 시절이라고 봐요. 2000년대에는 골키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었던 시기인 것 같아. 골키퍼는 뒤쪽에서 카리스마 있게 선방을 하는 여기에서 단순히 거기에 어떤 그 롤에서 벗어나서 크랙이란 단어가 점점 협의의 단어에서 광의의 단어로 바뀌었잖아요. 골키퍼가 크랙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가를 묻는다면 예전의 개념으로는 그랬겠지만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골키퍼가 크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였다고 봐. 2000년대.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독일의 골키퍼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쾌프케가 기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해 씨는 독일 대표팀 베를린에서 클린스만과 같이 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윙가라를 제외한 다음에 인물들을 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참 사람이 잘 나가고 봐야지. 클린스만 여러분 선수 때 진짜 위대했던 선수거든요. 나도 못 봤지만 축구를 쭉 보다 보면 기록들이나 여러 가지 누적돼 있는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감독을 잘할지 안 할지 몰라. 어떻게 알아.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선수로서 클린스만은 아닥이야. 감히. 근데 이 정도 위치에 갔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본인의 이거를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네. 여전히 사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제의 그 기자회견 제가 되도록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불안감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1, 2번 있잖아. 와, 잘생겼다. 그 다음에 스타 출신의 인터뷰 스킬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약간 클린스만이고 이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쓱 넘어가는 게 많았다고 봐. 근데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나는 스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가라앉혀줄 사람이긴 하구나. 조금 더 봅시다. 아직 안 했잖아 경기. 근데 막무가내로 욕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 이 정도의 스타라면 일단은 좀 보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좋은 점을 얘기하자. 네.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피지컬 코치 로이타드, 뭐 볼북, 바이언, 플럼, 프랑크푸르트, 샬케, 베를린 유럽 경험 많다. 뭐 클린스만이랑은 오랫동안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기술자면 두리 형. 그때도 얘기했지만 차두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유스 때도 그렇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굉장히 조용히 꾸준하게 본인의 지도자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눈에 덜 띄는 곳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차두리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었던 건 그거죠. K리그와 대표팀의 연결고리 중요합니다. 네. 뭐 아시안컵까지만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 차범근 감독님의 적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 사람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는 지도자 커리어가 존중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까지 나온다? 너무 좋잖아. 네. 조용히 차근차근 가고 있잖아. 그리고 또 이제 피온 적폐 세계 최강의 수비수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오다 가다 인사드린 거 정도? 당연히 나를 모르죠.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벤투호랑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벤투호의 코칭 스태프보다는 나이가 있죠. 뭐 나이가 젊고 많고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이름값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국내 상주 안 하고 해외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K리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야? 클린스만, 차두리, 그다음에 마이클 킴 K리그 볼 거다. 나머지는 각 나라에서 해외파 선수들을 관찰하고 관리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해외파 선수들을 보는 거는 좋다고 봐요. 네,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내 쪽 뭐 체크도 충분히 가능하죠. 클린스만, 차두리, 마이클 킴이라면 가능합니다. 꼭 모여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상주해야 해라는 조건을 안 걸었을까? 그럴 리는 없다. 단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기 쉽지는 않았을 것.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합니다. 하긴 했을 거다. 근데 그거 있죠. 벤투호 때 느꼈던 거지만 좋은 코칭 스태프들이 한국에 상주했을 시 대표팀 효과가 생각보다 전체적인 축구계, 대한민국 축구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록들이 잘 남으면 전체 국내 지도자를 육성한다거나 유소년까지 내려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아쉽죠. 국내 축구계랑 좀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게 없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네. 높은 연봉 주고 이런 사람들을 쓸 때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좋잖아. 근데 뭐 마이클 킴 아저씨가 잘했으면 좋겠어.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린스만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느꼈던 거는 제 심정은 그거였고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어제 WBC도 했지만 야구가 아니에요. 대표팀 축구입니다. 그 다음이 야구입니다. 대표팀 축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 채널, 우리 회사 입장 뿐만이 아니라 난 모든 스포츠, 아니 모든 업계가 그렇잖아. 잘 되면 좋잖아.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축구계가 잘 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보는 뭐 유럽 축구든 아니면 K리그든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단순한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